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강에서 이제 드디어 다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 자, 다형성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그죠? 다형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 기능을 우리가 선언 부분과 구현 부분으로 분리하고 난 다음에 구현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러한 구현 클래스들을 우리가 입맛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다형성이다 라고 했으며, 아울러 OOP 개념에서는 제가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로 자손 클래스,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 그리고 필드의 다양성, 이러한 내용들을 멀티탭과 전원 케이블, 그리고 USB 기기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심플 이미지 갤러리와 정렬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제를 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만약에 인터페이스 구문이 왔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서드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들을 우리가 넘겨줘야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인터페이스, 즉 추상 메서드, 규격, 규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표준화에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다형성과 데이터 타입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일반적인 OOP 언어에서 자바를 예를 들게요. 알겠죠? OOP 언어에서의 데이터 타입의 의미를 한번 보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앞서 기초에서 배울 때 타입을 체크를 하지 않는 느슨한 타입 체크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말고 일반 OOP 언어들은 타입을 무조건 체크를 합니다. 무조건.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예. 그거는 문법이면서 규격이면서 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데이터 타입을 중요하게 사용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 타입은 정말 중요하다. 특히 객체 지향 프로그램도 그렇고 C 언어도 그렇고 다 그래요. 예. 그래서 먼저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타입을 우리는 작성하지 않죠. 무엇이든 배열이든 정수든 문자열이든 간에 우리는 var라는 var이라는 var라는 그 키워드를 var가 variable의 약자인데요. 변수라는 약자인데 그거를 전부 다 일관되게 쓰죠. 그래서 걔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 var가 우리가 실행할 때 데이터 타입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강한 타입 체크를 못 해줘요. 그죠? 하지만 다른 언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작성하지는 않지만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대부분 변수 앞에다가요, 저장할 데이터 타입을 작성을 한다. 예를 들어 자바 언어에서는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스트링이다. 그죠?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클래스입니다. 참고로. 클래스인데 워낙 자주 쓰는 클래스라서 얘는 굳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new string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리터럴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컴파일러에 의해서 우리가 타입 체크를 해서 들어갈 때 컴파일 될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string하고 str은 new string 하고 여기에다가 신은혁 이런 형태로
변형이 돼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자바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반드시 앞에 뭐 만약에 정수를 넣고 싶다. 그럼 int를 써야 되고, 그리고 실수를 쓰고 싶다. 그럼 더블이나 플로트를 써야 되고요. 뭐 이런 기본형 타입이 있고, 이거는 클래스 타입이죠. 그럼 이거는 참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str 접근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스트링에 있는 메서드를 우리가 호출을 하든지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변수 선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가 실행할 당시에 그때 얘는 이제 문자열 타입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한다는 의미로 variable의 약자인 바를 붙여주기만 한다. 차이점이 확실히 난다. 그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죠? 얘는 스트링이랑하고 딱 지정을 한 거고요. 얘는 느슨하게 타입을 체크를 해준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다시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 보죠. 자, 이때 자바스크립트와 다른 점은 자바에서는 문자열 변수를 만들었다면 해당 변수 요거를 의미합니다. 참조 변수. 여기에는 반드시 스트링이 들어와야 돼요. 스트링, 즉 문자열이 들어와야 돼요. 왜? 이 str의 참조 변수의 근본이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거든요. 절대 근본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얘가 처음에 스트링으로 선언이 됐다면 이 str은 끝까지 스트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는 스트링으로만 문자열로만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자열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한다. 만약에 숫자 데이터를 넣는 경우에는 아무 이유 없이 이와 같이 str 100을 넣어보니까 바로 빨간 줄이 올라온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갖다 대보면요. 타입 미스매치 이렇게 나옵니다. 에러 코드가. 그죠? 예. 그래서 str 참조 변수에는 반드시 문자열 값이 들어가야 하는데 숫자 100이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위와 같이 에러가 발생함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자열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str에다가 숫자 100을 넣어도 에러를 띄우지 않아요. 왜? 실행 당시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했다가 잠깐 문자열이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또 이거 실행하면서 숫자형으로 바뀌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근본이 없는 거죠. 근본이. 데이터 타입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죠. 얼마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다른 걸 저장을 해줌으로써 말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 변수라는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문자열이 들어있는 변수에 숫자를 넣어도 에러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위에서 코드에서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좋죠. 왜요? 얘는 개발자 입장에서 컴파일 당시에, 그러니까 컴파일 하기도 전에 이제 코드를 치자마자 이런 에러 코드를 띄워주면 우리가 릴리즈, 즉 개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배포를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막 디버깅, 즉 에러를 해결하는 에러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죠. 왜? 이미 여기서 에러를 띄워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에러를 안 띄워준다.
그죠? 에러를 안 띄워준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디버깅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릴리즈 하기 전에, 배포하기 전에, 에러를 띄워주면 개발자가 그걸 빨리 에러를 찾아서 디버깅을 해서 에러를 해결하면 되는데, 에러 코드를 안 띄우니까 개발자도 안 보는 거죠. 안 보다 보니까 릴리즈 하고 나면 빠바바바박 터지는 거죠. 코딩을 잘못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윗사람들한테도 깨지고, 맞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이런 일을 했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왜 이런 거 많이 하죠? 베타 테스트. 아시죠? 베타 테스트가 뭔지. 베타 테스트라는 것은 일단은 베타 테스트 인원들을 모집을 한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완성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릴리즈를 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 인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인원들한테 상품권도 주고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또 선물도 주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죠. 그죠? 일단 베타 테스트 인원들은 뭘 하겠어요? 개발자가 찾지 못했던,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게임이라고 칩시다. 게임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자 혼자서, 아니 같은 개발팀에서 몇 명 안 되는 한 대여섯 명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베타 테스트를 돌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러 몇 개 못 찾아요. 왜? 걔네들은 음모도 따로 있고 다른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타 테스트 인원들을 국민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만 게임을 릴리즈를 해서 배포를 해줘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맛배기로 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주면서 하다 보면 10,000명, 5-6명이 찾던 에러가 10,000명 이상이 붙어서 게임을 하게 되면 에러가 찾기가 쉽겠죠. 그러면 그러한 에러 코드를 발견을 하면 개발자한테 피드백이 올 겁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고치는 거죠. 수정을 하는 거죠. 정식 버전을 릴리즈 하기 전에.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타 테스트 인원들한테 선물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때에 따라서는 에러 많이 찾은 사람한테는 현금도 주고, 이벤트성으로, 그죠? 그런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아시겠죠? 베타 테스트 하는 이유도. 그 에러 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됐죠? 예.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바에서는 강한 타입 체크가 이루어지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느슨한 타입 체크가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페이지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은 개념은 함수와 메서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알겠죠? 만약 우리가 함수를 만든 다음에 매개 변수에 문자열 타입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또 문자열 데이터 값으로 메서드를 호출해야 하지, 다른 값으로 호출하는 경우에는 역시 바로바로 에러가 올라옵니다. 자, 한번 보죠. 자바에서의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자, print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 매개 변수 타입이 스트링이다. 그죠? 스트링 타입이다. 클래스 타입이다.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프린트를 하면, 프린트는 출력하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콘솔에다가 문구를 출력하는 우리 콘솔.로그하고 똑같은 형태의 메서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문자열이 들어오면 str에 문자열이 담길 거고요. 그러면 이 문자열을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 프린트 F라고 적어놨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프린트 F라는 함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형식 지정자가 들어가는 거라서 요걸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str은 매개 변수 이거에는
뭡니까? 반드시 문자열 값만이 넣어서 호출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왜? 앞에 이렇게 근본이 스트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본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이제 메서드를 호출할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 메서드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그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에 있는 프린트를 호출하는데 이 첫 번째는 문자열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문자열이 맞다 그죠? 스트링이니까 그죠?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신은혁이라고 찍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십시오. 스튜던트 프린트를 하는데 숫자 100을 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빨간 줄이 올라오죠. 그죠? 바로 빨간 줄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갖다 대보면요. 아규먼츠 타임 미스매치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인트 타입이고 이거는 스트링 타입인데 야 스트링을 넣어줘야지 왜 숫자 타입을 넣어주냐 이 말이거든요. 타임 미스매치가 데이터 타입이 틀렸다 이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프린트 str을 호출할 때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주고 호출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에러 안 올라왔죠. 그죠? 하지만 숫자 값을 준 것은 에러가 남을 알 수가 있죠. 실행조차 안 시켜줘요. 이거는 알겠죠? 바로 디버깅 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함수를 한번 보죠. 메서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에 제가 이거를 여기 str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실수했네요. 제가 이 str이 여기에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잠시만 제가 이걸 수정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방금 수정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매개 변수로 str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앞에 지금 매개 변수 데이터 타입이 없다 이거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따로 작성하지 않죠. 그죠? 그냥 바만 붙여주는데 여기는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구태여 바를 붙여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신은혁을 넣었을 때는 콘솔 로그에 신은혁이 찍힐 거고요. 그리고 프린트 100을 넣었을 때는 이 str이 100이 돼버려요. 숫자형 타입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100을 찍겠죠. 맞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두 개의 호출을 하는 데 있어서 호출 모두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완벽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거 안 했네요. 이걸 안 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위와 같이 일반 OOP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데이터 타입의 일종의 데이터 타입이 일종의 반드시 지켜야 할 규약처럼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 자바에서는 무조건 스트링이면 무조건 스트링, 인트면 무조건 인트, 더블이면 무조건 더블, 카 클래스면 무조건 카,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지. OOP에서 일반적인 OOP 언어에서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죠? 네, 데이터 타입이 없기 때문에. 맞나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일반 OOP 언어에서의 다양성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OOP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 아니에요. 예.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 타입의 규약을 활용해서 다양성을 구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앞에서 구현한 심플 이미지 갤러리를 자바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이러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심플 갤러리라고 클래스 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자, 소트라는 정렬 가능한 클래스, 이거는 아마 독립 클래스로 있을 겁니다. 독립 클래스로 소트라는 기능을 소트라는 메서드를 소트라는 이제 정렬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메서드를 잘 보십시오. 이 메서드를 보세요.
이 메서드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소트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소팅하는 메서드겠죠. 소팅하는데 여기에 I alignable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참조 변수로 I aligna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 OOP 언어에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뭐뭐 able로 많이 끝이 납니다. 뭐뭐뭐 able. 그래서 뭐뭇을 할 수 있는 이런 뜻을 원래 인터페이스는 지니거든요.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대다수가 뭐뭐 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 뭐 클로너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컴페어러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여기서 이 소트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하면 여기에 매개 변수로 뭐가 와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이 아니죠. 1강에서 여기에 뭡니까? 구형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왔을 때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제가 여기에는 인터페이스가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인터페이스가 왔어요.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조상이죠. 그죠? 조상이란 말이에요. 구형 클래스들의. 그러다 보니까 I alig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들만 매개 변수로 여기에는 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설명드렸던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형성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심플 갤러리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I alignable 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어딘가에 선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추상 메서드로. 그죠? 예. 그래서 이 sort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심플 갤러리 클래스를 메인 메서드, 즉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서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new simple gallery로. 그리고 나서 gallery.sort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뭘 던져주고 있어요? new horizontal sorting. 가로 정렬이다. 그죠? 인스턴스다. 그죠? new니까. 인스턴스를 여기에다가 던져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러가 안 난다는 것은 이 horizontal sorting이라는 클래스는 이 I alignable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현 클래스가 되었고 구현 클래스에 new가 붙었고 생성자를 호출했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만들어졌겠죠. 인스턴스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매개 변수의 다양성, 부모 즉 인터페이스도 일종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정렬이 가로 정렬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세로 정렬도 있었다. 그죠? 바둑 반식 정렬도 있었고. 그러면 세로 정렬은 이것도 역시 구형 클래스겠죠. vertical sorting이라고 되어 있으면 가로 정렬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그죠? 점선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건 아니고요. 점선으로 돼서 얘는 뭡니까? I alig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가 되는 게 바로 vertical sorting 클래스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둘이는 뭐예요? 이 둘이는 I alig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I alignable 계열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바둑 반식도 있고 오름 차순도 있을 거고 내림 차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쭉 소팅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구형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I alignable 계열 표준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곳엔 반드시 I alig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만을 매개 변수 값으로 넘길 수 있다. 혹여 만약 다른 값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바로 이것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제가 재차 말씀드렸던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필드의 다양성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네. 매개 변수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UML로 한번 이렇게 나타냈다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우리가
뭐 멀티탭하고 플러그를 보게 되면 이거는 멀티탭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구형 클래스들은 이와 같이 플러그가 있는 단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부분에는 선언이죠. 정렬 기능은 반드시 우리는 뭡니까? 그거죠. 추상 메서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가로 정렬하기 클래스, 세로 정렬하기 클래스, 그리고 선언부는 다 같고, 그리고 구현부는 다 틀리다 라고 했고, 아울러 점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현 부분이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이때 정렬 기능 메서드의 매개 변수 데이터 타입으로 iAlignable 인터페이스가 선언되었기 때문에 매개 변수로 넘길 수 있는 값은 오직 iAlign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여야 한다.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숫자 값이나 문자열 값 또는 다른 클래스의 인스턴스 값을 넘기는 경우 바로 이거는 에러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컴파일조차도 안 시켜줘요. 이것도 아시겠죠? 이와 같은 규칙은 상속의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다형성이 적용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첫 번째, 원래는 상속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일단 인터페이스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형 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비로소 다형성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속 관계 말고 구현 관계에 대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넘어와야 이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했죠. 그죠? 맞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속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상속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다형성에서 상속 관계에서도 다형성이 발생을 하니 앞장 그리고 지지난장에서 제가 상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알아야 다형성을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강조를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아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특히 상속입니다. 그죠? 상속에서의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간의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래서 얘는 상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는 아시겠죠? 인터페이스와 동일하게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예를 들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부모 클래스 타입이 오면요, 이와 같이 parent, 지금 보시면 클래스 parent, 이거는 my 클래스죠. 부모 클래스고, 자, 자식 클래스 익스텐즈 했죠, 차일드가. 근데 여기에 my 클래스, 독립 클래스에서 parent를 매개 변수로 지금 받고 있어요. 맞죠? 부모 클래스를 지금 매개 변수로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 타입이 선언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부모 클래스의 인스턴스이거나 부모 클래스 자기 자신이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구현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넘어가야 되죠. 인터페이스 자체는 생성을 못해요.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어요. 아예 자체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근데 클래스죠. 클래스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이거나 혹은 부모 클래스의 상속을 받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아시겠죠?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주고 호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다. 이래서 상속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이렇게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면 상속 계층도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부모 클래스가 될 거고 자식 클래스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밑으로 이 자식 클래스의 자손, 그랜드 차일드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얘도 어차피 얘를 상속을 받았잖아요. 상속에 또 상속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얘가 들고 있는 내용들은 얘도 다 들고 있다라는 거죠. 얘도 다 들고 있고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 밑에 또 상속이 됐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바로 밑에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가 오브젝트, 만약에 여기에 오브젝트가 왔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매개 변수로 오브젝트가 왔어요. 그러면 그 뜻은요, 모든 클래스들 다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오브젝트가 최고 대가리 클래스잖아요. 대가리 클래스다 보니까 오브젝트를 상속받지 아니하는 클래스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죠. 그죠? 그럼 모든 클래스가 전부 다 프린트에 매개 변수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브젝트가 만약 여기에 매개 변수 타입으로 왔다라는 것은요. 근데 오브젝트가 오면 우리가 타입 변환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되긴 하지만 말이죠. 여튼 이렇게 페어런트가 왔다. 그러면 페어런트이거나 페어런트에 상속받는 애들은 여기에 인스턴스로 매개 변수로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메인 메서드에서 my 클래스, 독립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my 클래스의 프린트를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new parent, 자기 자신을 인스턴스를 보내는데 문제 있나요? 문제 없다 그죠? 에러 안 올라왔다 그죠? 그리고 자손인 new child 인스턴스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던졌어요. 문제 있나요? 문제 없죠? 그런데 이 카라는 클래스는 여기에 없다 그죠? 없고 아울러 페어런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얘는 상속받지도 않는 놈이 프린트에 매개 변수로 이게 딱 들어가니까 바로 이렇게 에러 코드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주석을 좀 달아놨는데요. 학생들 가르칠 때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페어런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가 매개 변수로 온 것이다. 이때는 프린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 클래스의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이거나 혹은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에러가 안 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카에서는 에러가 떴죠. 매개 변수 자리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면 바로 에러가 발생함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것도 타임 미스매치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상속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UML로 나타낼 때 실선이 맞죠? 점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상속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플러그에 꽂히려 그러면 여기에 명확하게 딱 꽂히려 그러려고 한다면 부모 클래스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는 어떠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도 상관없다 이거죠. 매개 변수 값으로는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상속 관계에서는. 아시겠죠? 예. 됐나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반 OOP 언어에서 데이터 타입은 아래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 꼭 숙지하고 넘어가도록 하자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변수나 매개 변수 선언 시 특정 인터페이스 타입인 경우 반드시 특정 인터페이스를 뭐한 클래스? 그렇죠.
구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만을 저장하거나 혹은 매개 변수 값으로 넘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 필드의 다양성과 인터페이스 매개 변수의 다양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수 및 매개 변수 선언 시 특정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타입인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 클래스 또는 특정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만을 저장을 하거나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클래스이거나 아니면 그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들만 인스턴스만을 저장을 하거나 매개 변수 값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의 핵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쫙쫙쫙 해놨죠. 맞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OOP 언어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들을 쫙 한번 살펴봤고요. 정리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처음 맞닥뜨리신 분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좀 OOP 언어를 좀 하신 분들이라도 이 개념은 그렇게 쉽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많이 반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코딩을 해보고요.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만의 지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다양성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예, 요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장이 아니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과연 다양성을 지원을 하지는 않아요. 지원을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다양성을 구현을 이제 하는지 흉내를 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거 1강, 2강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부탁드리건데 여러분들 꾸준한 반복과 그리고 꾸준한 문제풀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예. 아마 자바 언어를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시간이 좀 됐네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이론 시간으로 일단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